짠, 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 예쁘네. 뭐야. 유아교사 계속 해야 하나요? 이 질문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유아교사를 계속 해야 하나? 요즘 선생님들이 진짜로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하죠. 하시고 싶은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결론은 네. 유아교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궁금해하고 이거를 질문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 그 속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갈수록 유아교사 해먹기 진짜 더러워서, 그쵸?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가 가장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더럽냐? 뭐 애들은 힘들지 엄마들도 갈수록 힘들게 하지 내가 일한 것만큼 페이는 안 나오지 뻑하면 연말만 되면은 선생님들 갖다 온통 다 아동학대범으로 갖다 몰아 제껴쌌지.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힘들지. 하지만 결론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 자체가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적인 잣대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이 없으면은 이런 고민을 왜 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주는데 바꾸면 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 돈 조금 주는데 내가 이딴 걸 왜 해? 할 필요가 없지.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야지.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선생님의 그 마음의 열정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거는 솔직히 부정하지 말자고요. 그만두고 싶지만 왜 못 그만둬요? 예? 지금 내일도 때려치면 되잖아. 근데 가장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어머 그럼 우리 애들 어떡해. 담임 바뀌면 어떻게 1년은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선생님이 그 유아교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 도덕 그리고 교육적인 가치관인 거거든요. 1년의 교육을 시작을 했으면 그 1년에 대한 교육을 맞춰주고 1년 동안 내가 맡은 담임, 그 우리 반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유아교사는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 다음으로. 그쵸? 그러면 해야 돼. 다만 고민하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 때문에 더러워서 못 해먹겠고 엄마 때문에 더러워서 못 해먹겠고 뭐 진짜 뭐 발세 같은 원장 만나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고 뭐 동료 선생님 거지 같아서 못 해먹겠고 이런 건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고민들은 다른 방향으로 풀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아교사들이 은근히 사회생활을 했지만 사회생활이 모질라. 희한해. 이 교사들이 희한해. 그쵸? 분명히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은 해. 사회 맞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하는 사회생활에 비하면 상당히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여가 되어 있거든요. 인간관계를 좀 다양하게 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 아직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쥐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놓으시면 우리 불쌍한 애들은 어떻게? 우리는 되게 그 보람찬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사람인 건데 우리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간적인 관계,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자고요. 내면 되잖아. 선생님, 유아교사는 계속 하세요. 하세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유아교사를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왔을 때 왜 내가 그만둬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만둔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방향으로 풀리면 돼요. 인간적인 관계만 풀리면 선생님 이거 할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알아보면 돼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을 또 찾아서 선생님이 전공한 그렇죠?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돼요. 근데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그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하기에 내 스스로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일에 더 이상 보람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쳐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정리할게요. 하세요. 그만두고 싶을 때 제가 앞서 말한 유아 교사로서의 어떠한 목적과 방향 자체가 틀어질 때는 그만두세요. 과감하게. 빨리 그만둬야 돼요. 애들 물들게 하지 말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면 인간적인 관계를 푸는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옮겨도 되고요. 꼭 거기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니어도 되잖아요. 응, 옮겨도 돼요. 선생님들 은근히 답답한 게 꼭 한 군데만 붙어 있으려고 그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능력 따라 옮기는 건데.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우리 아이들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게끔 중요한 포인트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목표와 어떠한 부분이 흔들릴 때만 과감히 그만두십시오. 진짜로. 하세요.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 교사 이외에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유아교육을 전공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유아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과들도 많이 있죠. 아동학, 그쵸? 그다음에 보육, 그죠? 그리고 청소년 뭐 관련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유아 발달을 알아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특정 군만 좀 상대할 뿐이지. 결론은 유아교육이 됐든 아동학이 됐든 보육학이 됐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울려져 있는 전공을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교사로서의 다른 길이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할 수 있고요. 유치원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임용고시 보세요. 물론 들어가기는 하늘에 별따기긴 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내가 사립보다 조금 더 나은 저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보다 한 단계 높은 곳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교사로서. 이건 뭐 현실적인 얘기예요. 국공립에 뭐 내가 올려서 가시든 저기 뭐시기냐. 뭐지 아까 제가 얘기한 임용을 보시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해외로 나가도 돼요. 진짜로 유아교사 부족한 곳들 있거든요. 근데 교사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교사 중에 하나인 거고요. 다음에 교사로서 또 다른 방향은 특강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특강, 특별활동.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영어, 뭐 미술, 뭐 체육, 또 뭐 있어. 하여튼 많잖아요. 뭐 코딩부터 해서 뭐 오만 그런 과목들만 주로 하는 특강 선생님의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로 나는 뭐 기관 자체가 꼴도 보기 싫다. 그냥 뭐 어린이집 유치원 자체가 싫다라고 하시면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방문하는 거, 집에. 각각 집에 찾아가서 뭐 재땡, 붓땡 뭐 이런 학습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유아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뭐 몬테소리도 있을 수 있겠고 프리벨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곳으로 가셔서 전공자로서의 역할 찾아가도 되고요. 재밌는 건 그런 회사들이 그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교육 커리큘럼이. 이거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알아요. 그 네 글자로 된 곳이고 영아 프로그램으로 엄마들한테 되게 유명한 곳인데 교육 커리큘럼이 본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방문 교사를 하면서 각 그 지국에서 그런 커리큘럼을 짜서 교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교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사 뭐가 있느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약간 이제 뭐 석사가 됐든 요새 야간 대학원도 많이 있어요. 석사 학위를 뭐 쉽게 취득한다는 말은 못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문은 많이 열린 게 사실이거든요. 조금 더 공부를 병행을 하셔서 선생님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돼도 좋아요. 교사긴 하지만 대상이 조금 바뀌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부모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뭐 이 전공을 살려서 엄마들한테
그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교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쉽게 생각해서 저처럼 제가 해왔던 것처럼 이런 사교육 업체에 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취업 제한은 없어요. 뭐 전공자고 경력이 한 2, 3년 정도 되면 우대 사항은 있지만 뭐 제한은 없어요. 전공자면은. 예. 그래서 그런 곳에 취업을 하셔서 선생님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쓰는 그런 교재들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셔도 되고요. 기관용이 아니어도 뭐 한땡이나 이런 곳들 많잖아요. 학습지. 근데 영유아 단계는 유아교육 전공자가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전공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곳 취업하셔도 되고요. 단행본, 동화책 만드는데 편집자 취업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연구, 기획, 개발 곳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좀 특이한 이력이긴 한데요. 이런 전공들을 살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만의 어떠한 재미있는 그 교구나 수업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이런 회사나 또는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서 엄마들한테 역으로 뭐 파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 관찰자나 그쵸 또는 뭐 평가 인증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뭐 그 예전에는 보육정보센터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인가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곳에 또 취업을 하셔서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전공자로서 해야 될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꼭 이과를 나오면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취업해야 된다 라는 생각만 갖고 계셔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그 생각을 바꿔보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대형 키즈 카페 있잖아요. 그런데 점장도 이런 사람 무대예요. 월급 더 받아요. 그 기관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좀 많은 길을 다양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유아교사 계속 해야 하나요? 네. 하세요. 꼭 하세요. 선생님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황금 열쇠를 쥐고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하시되 내가 황금 열쇠를 더 이상 쥐고 싶지 않다. 쥘 만한 뭐 나 스스로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만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아 교육을 전공해서 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아요. 1번,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길.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립, 국공립, 병설 있을 수 있고요. 그쵸? 또는 어떤 사교육 업체에, 그쵸? 교사로 취업을 하셔서 특강 수업이나 또는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 하다못해 문화센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수업들로 선생님이 어떠한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셔도 되고요. 그쵸? 공부 조금 더 하셔서 뭐 교수도 해보세요. 교수가 어렵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연구, 기획, 개발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교육 업체도 가능하고요. 그쵸? 또 여러 가지 뭐 찾아보면 있어요. 기획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뭐 출판사도 가능하고요. 이런 곳 한번 취업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전공을 살려서 뭐 자기 사업, 그쵸?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방향. 하다못해 크레파스 파는 것도 전공자가 더 유리해요. 엄마들의 니즈를 알고 아이들한테 유리한 걸 알기 때문에. 전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할 때요. 절대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아 교사들이 의외로 상당히 고정관념에 많이 갇혀 있어요. 그 프레임에. 프레임을 조금만 깨잖아요. 부모 교육할 때요. 고민되시죠? 선생님들 가끔 주임 선생님들 보고 계시겠지만 나는 강사를 하고 싶어요. 뭐 교사도 하고 싶지 않고 예를 들면 또는 뭐 원해서 부모 교육을 해달래. 하고 싶은데 콘텐츠가 없잖아요. 발상을 바꿔보세요. 꼭 자존감 높은 아이, 뭐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방법,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너무 식상해. 나만의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연구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슈퍼에 갔어요. 떡볶이를 해먹을 수 있는 오뎅, 어묵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떤 어묵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내가 식품 뭐 거의 전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애한테 이왕이면 값싸고 좋은 걸 먹이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묵 자체가 이 어린 나이에 먹여도 되는 건지 조금 더 큰 아이한테 좋은 건지 모르잖아. 그러면 좋은 오뎅 고르는 방법, 좋은 어묵 고르는 방법 이런 콘텐츠를 살려서 부모님에게 교육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떠한 그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선생님들이 제가 얘기한 방향들을 쭉 같이 놓아놓고 살펴보다 보면 분명 선생님 적성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결론하세요. 됐나? 됐어요? 유아교사 하세요. 안녕. 나 진짜 좋은 오뎅 고르는 방법 하고 싶다.